굿모닝 텍사스 2부 순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핫이슈입니다. 최현준 보도국장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미국 내 아시아계의 혐오와 폭력이 증가하는 가운데 아시아계 미국인과 태평양 섬주민 커뮤니티를 지원하기 위한 아시아계 지원 재단이 설립이 됐습니다. 이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자신의 대선 패배가 큰 사기다 이런 주장을 또다시 했는데요. 이 소식도 함께 전하겠습니다. 네, 첫 소식 보겠습니다. 이 5월이 미국에서는 아시아계 문화유산의 달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때마침 아시아계 미국인을 대변하는 새로운 단체가 탄생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유명 아시아계 사업가들이 주축이 된 아시아계 미국인 재단 더 아시안 아메리칸 파운데이션 TAAF가 월요일 날 발족을 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아시아계를 대상으로 한 범죄나 혐오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데 아시아계에 대한 인식의 변화, 더불어 정책적인 변화도 가져오겠다고 이 TAAF 재단 측은 밝혔습니다. 네, 이 재단의 출범 시기도 그렇지만 이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요. 네, 아시아계 미국인 재단이 약속을 받은 기부금이 1억 2,500만 달러, 약 1,400억 원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네. 아시아계 미국인 사회를 지원하는 단체로서는 역사상 가장 큰 재정 규모를 자랑합니다. 자, 이 1억 2,500만 달러 외에도 월마트, 뱅크 오브 아메리카, 포드 재단, 미국 농구협회 등의 단체가 추가로 1억 2,500만 달러를 또 지원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던 배경이 뭔가요? 재단 이사진이 미국에서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유명 아시아계의 사업가들로 대부분이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네. 자, 재단 회장에는 인도 출신의 경제학자죠. 조지타운대 경제학과 교수 소날 샤 교수가 회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또 이사들 가운데는 투자회사 히말라야 캐피털의 설립자 리 루 회장, 타이완계로 세계적인 인터넷 업체 야후의 공동 설립자인 제리 양 전 CEO 등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이사진 가운데 한국계도 있나요? 있습니다. 대형 사모펀드인 콜버그 크레비스 로버츠 KKR의 조세페 공동대표가 이사진 가운데 한 명이고 또 자문위원 중에도 눈에 띄는 한국계들이 몇 명 있습니다. 헐리우드에서 활동 중인 배우 데니얼 데킴, ER 그리고 로스트에 출연해서 얼굴이 많이 알려졌죠. 이 데니얼 데킴 씨가 자문위 공동의장직을 맡았습니다. 네. 김 씨는 3일 CBS와 인터뷰에서 자신의 여동생이 아시아계 혐오 범죄의 대상이 된 적이 있었고 자신의 자녀들도 혐오 범죄 대상이 되지 않을지 심히 우려하고 있다면서 재단의 기금은 우선적으로 아시아계 증오를 멈추는 데 쓰이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 밖에도 메릴랜드 주지사 레리 호건의 부인인 한국계 유미 호건 여사도 재단 자문위원이고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가 재단 창립 자문위원회 이름을 올렸습니다. 예. 최근 이 미국에서 아시아계 혐오 범죄가 특히 좀 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시작된 이후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 범죄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는데 캘리포니아 주립대 증오 극단주의 연구센터가 미국 내 주요 도시들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발생한 아시아계 대상 증오 범죄가 전년과 비교해 무려 150% 가까이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특히 지난 3월에는 남부 조지아주 애틀랜타 총격 사건이 발생해서 한국계 여성 4명을 포함해 아시아인 6명이 사망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아시아계에 대한 차별 문제는 정책 위반자들은 물론이고 자선단체들로부터도 외면받아왔다고 이 TAF 재단 측은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소수 인종보다 아시아계에 대한 지원이 부족했다 이런 얘기군요. 네, 아시아계가 미국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인구 비율은 6% 정도에 달하지만 전체 자선기금 가운데 아시아계의 이 할애가 되는 비중은 채 1%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시아계 대부분은 성공했고 또 부자라는 사회적인 통념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데 소나샤 회장은 이런 지속적이고도 강력한 미신 때문에 아시아계의 불평등이 존재하는 것을 사람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자, 이 아시아계 미국인 재단 TAAF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되나요?
우선 재단과 뜻을 같이 하는 정치인들을 후원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아시아계 미국인의 정치적 다양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그래서 나옵니다. 네. 아시아계는 원래 공화당을 지지하는 성향이 더 강했었지만 그렇지만 최근 들어 조금 변화의 모습들이 감지됩니다. 지난해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한 아시아계가 압도적으로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또 이 출신국을 조금 더 디테일해서 살펴보면 결과가 달랐는데 베트남계 미국인 유권자들의 경우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훨씬 더 높았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정치적 지원을 하는 활동 외에 또 다른 계획도 있나요? 네,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바꾸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PBS 공영방송과 함께 아시아계 미국인 이 방송 시리즈를 공동 제작하기로 했고 미국 역사에서 아시아계의 역할을 재조명하는 이 공교육 커리큘럼을 다시 짜는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난 대선에 관해서 또 언급을 했네요. 네, 2020년 실시된 부정 대선은 오늘부터 앞으로 큰 사기, The Big Lie 이것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3일 성명을 통해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작년 대선에서 재선에 도전했지만 민주당 후보였던 조 바이든 당시 후보에게 크게 패했는데 투개표 과정에서 조직적이고도 광범위한 부정행위가 벌어졌다면서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번 그런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네, 이 작년 대선 결과 어떻게 나왔는지 되짚어보죠. 전체 득표수를 보면 바이든 당시 민주당 후보가 트럼프 당시 대통령에게 약 700만 표 이상 앞섰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선거인단 확보수에서도 격차가 많이 벌어졌는데 바이든 후보가 306명을 차지한 반면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232명을 확보하는 데 그쳤습니다. 자, 이런 결과를 지난 1월 6일 연방의회에서 공식 인정하면서 바이든 당시 후보가 당선인 지위를 확정을 했는데 트럼프 당시 대통령 지지자들이 의사당에 난입을 해서 인증을 방해하는 그야말로 초유의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결과를 다시 한번 부정을 했어요.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나요? 소속 정당인 공화당 내에서 강한 비판이 먼저 나왔습니다. 2020년 대선은 도둑맞지 않았다라고 리즈 체니 하원 의원이 트위터에서 적었는데 누구라도 이 선거가 큰 사기였다고 퍼뜨리는 사람은 법치 원칙을 배반하는 것이고 우리의 민주주의 체계에 포이즈닝, 해악을 끼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아주 직설적으로 비난을 한 것입니다. 네, 이 공화당의 체니 의원이 이렇게 직설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 비난했는데 이 체니 의원은 어떤 인물인가요? 공화당 의원총회 의장입니다. 서열로 치면 하원에서 당내 3위에 해당하는 중직인데 딕 체니 전 부통령의 장녀이기도 합니다. 올해 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 소추안이 하원에서 가결됐을 당시에 찬성표를 던진 공화당 10명 의원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네. 이에 공화당 강경 보수 의원 모임인 이 프리덤 코커스에서는 탄핵에 찬성한 이 체니 의원에게 의원총회 의장직 당장 사퇴하라 아주 강력하게 요구를 했었어요. 아, 그래서 의장직 사퇴했나요? 아닙니다. 소속 의원들의 재신임을 받았습니다. 지난 2월 비공개 의총에서 진행했던 이 불신임한 표결 결과 찬성 61표, 반대 145표를 기록해서 의장직 현재까지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표결 결과가 나온 직후 체니 의원은 우리 공화당은 분열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라는 입장 표명도 했었습니다. 예. 예, 트럼프 전 대통령 그리고 체니 의원 같은 공화당이지만 정치적으로는 갈등 관계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년 중간 선거에서 이 체니 의원 낙선 운동에 자신이 힘을 보태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는데 만약 공화당에서 체니 의원에게 맞설 예비 후보가 나온다면 그를 공식 지지하겠다라고 천명을 했습니다. 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에 이렇게 공개 발언한 게 좀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로 이제 소통 창구로 활용했던 이 SNS 계정들이 의사당 습격 사건 전후로 해서 잇따라 운영 정지되거나 폐쇄를 당했던 영향이 큰데 폭력 조장 위험 때문에 이 SNS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퇴임 후 뭐 가끔 성명을 낸다거나 연설 또 언론 인터뷰에서 한 발언들이 이렇게 조금씩 알려져 왔죠. 이런 가운데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온라인 소통에 다시 나설 수 있을 만한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주목이 됩니다. 어떤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 수 있을지가 이제 결정이 되게 되는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게시물을 살피는 독립기구인 이 감독위원회가 계정 운영 정지 결정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바로 오늘 발표할 예정입니다. 페이스북 측은 이 감독위 결정에 구속력이 있다면서 그 결정에 그대로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결과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페이스북을 다시 열 수도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핫 이슈였습니다.